MZ세대들 입장에서는 김주의 등장을 보면서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금지된 모든 것을 김주혜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누리고 있습니다.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은 집권 벌써 15년째. 지금의 권력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김정은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권력이 지난 15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안착됐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안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년 동안 김정은은 초기의 어떤 미숙함 이런 것들을 딛고 사실 27살에 집권을 했으니까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내부의 곳곳 사정들 대부분 파악했을 거고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틀은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졌다거나 권력의 기반이 튼튼하다거나 외부 국제적인 역량이라든가 이게 커졌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그럭저럭 버티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떠안은 통치 리스크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핵심층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에서도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급히 비축미를 방출해서 불을 끄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제대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 김정은으로서는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김정은 청년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그래도 해외 유학도 했었고 젊은 나이고 이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를 거다, 이런 주민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면서 국가 자산을 완전히 탕진하더니 이제는 또 재래식 무기가 부족하다면서 군함 만들고 탱크 만들고 드론 만들고 또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장사정포 개량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정말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에 14,000명의 전투병을 파견해서 2,300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부상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 또 군부 엘리트들의 불만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대외 문제에서 심각한 상황이죠. 국제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란에서의 알리 하메네이 참수라든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미국 법정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압박감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대외 외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푸틴을 만난다, 또 시진핑을 만난다, 이런 제한적인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회동, 이런 것들이 과거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좀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정은이 떠안고 있는 진정한 위기는 세계적인 흐름, 트렌드와 완전히 동떨어진, 마치 갈라파고스점에 고립돼서 전혀 진화하지 못하는 그런 종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국제사회가 지금 AI니 반도체니 전기차니 또 기후변화니 이런 정말 중우장대한 어젠다를 가지고 미래인 먹거리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정말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은 열패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거를 무기 개발이라든가 또 평양의 치적성 이런 시설물을 짓는 거, 이런 것들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것들도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김정은 권력의 안정성을 흔드는 역풍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좀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할아버지의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차용해 가지고 초기에 자기의 권력
기반의 어떤 좀 허술한 점, 이 미비점 이런 것들을 보충해 왔고요. 이제 15년쯤 되니까 김정은도 그런 신화 또 그늘에서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통치 노하우라든가 치적 또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게 김정은으로서 아마 내심 속으로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도 있나요?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일성이 생전에 얘기했던 뭐 통일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념해 가지고 평양에 3대 연장 기념탑이라고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엄청난 높이로 하강암으로 세워놨죠. 그 사이로 뭐 차량 도로가 지나갈 정도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대남 적대 노선을 밝히면서 남북이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다. 국가 대 국가다. 앞으로 통일민족이란 말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의 업적을 찬양해서 세웠던 그 탑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해체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옆에 자기 얼굴을 초상화를 나란히 거는 모습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떤 그늘에서 좀 벗어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요. 집권 초부터 꼬박꼬박 챙겨왔던 김일성, 김정일의 뭐 생일이라든가 기일이라든가 이럴 때 김일성, 김정일이 모두 시신이 미이라 처리돼서 금수상 태양궁전이라는 그런 시설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데요. 거기를 꼬박꼬박 참배하고 이러던 거를 이제 띄엄띄엄 한다든가 각종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그런 호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의 생일을 뭐 태양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연상시키려는지 태양절로 불렀어요. 또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성절, 빛을 비춰주는 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별칭으로 불렀는데 이런 표현들이 슬금슬금 없어지고 그 기념일을 맞아서 어떤 떠들썩하게 해오던 행사들 점점 사라지고 있고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의 찬양 보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다음 김주애가 있습니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선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시진핑 방북 때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좀 큰 화제가 됐고요.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김주애가 지난 5월, 6월, 7월 이제 한 석 달 정도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올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자주 모습을 보였고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거의 빠짐없이 동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의 방북 때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거의 지금 행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김주애가 지나치게 후계자로 좀 부각되고 노출된 거를 다시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신비주의 전략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김주애를 후계자로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다만 수위 조절, 노출 조절 여기에는 외부 언론, 한국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의 보도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가지고 좀 그런 조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에 김정은이 또 아주 상징적인 자리 예를 들면 뭐 7월 27일 전승기념일이라든가 북한은 6.25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죠. 또 10월 달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 9월 달에 정권 수립일 이런 각종 행사를 계기로 해서 김주애를 또 등장시키고 핵심 자리에 앉히고 군부와 노동당 내각의 간부들이 거기에 충성하고 예를 표하는 방식으로 후계자 김주애의 지위를 계속 굳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김주애가 좀 별로 큰 신경 안 쓰고서 그런 거 아닐까요? 중국 시진핑이나 베이징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4대 세습, 그것도 13살짜리 딸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 정말 사회주의의 공동망신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왜 그런 세습체제, 그 권력자들이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사회주의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그 내부의 통치 시스템 또 그 권력을 계속 이어가는 어떤 효율성이나 또 어떤 당위성 이런 걸로 볼 때
한 혈통에서 세습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본 거죠. 북한도 사실 이런 세습이라는 문제를 봉건제라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를 넘어오면서 슬그머니 그런 부분을 다 북한 문헌이라든가 이런 데서 삭제를 했거든요.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사실 이게 떳떳지 못하다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적절하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또 북중 관계를 고려해서 그냥 눈 감아주는 수준으로는 가겠지만 내심으로는 상당히 좀 불편함, 불쾌감까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은 어떤가요? 권력의 속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같은 형제라 해도요, 권력을 나누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우리 봉건 사회,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왕자들의 난이라든가 궁정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왕족 사이에 어떤 권력을 나누기 어려운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사실 봉건제 왕조에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딸 주애가 후계자로 부상했고요. 그 반면에 한때 김정은의 곁을 지키면서 최측근으로 권력 2인자로 자리매김했던 김여정은 완전히 밀려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 이러면서 인사라든가 뭐 승진 또 각종 비즈니스의 이권을 다 챙겨갖고 있던, 거기를 거쳐야만 그런 이권이라든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노 간부들 또 북한의 엘리트들 이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방북이라든가 북한 김정은이 나오는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은요, 김여정의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귀퉁이에 저기 뭐 현송월보다도 더 외곽에서 멀뚱멀뚱 가방 들고 어떤 때는 뭐 멀리 갈 때는 백팩 같은 거 메고 오빠를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 또 행사장이 있으면 그 행사장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는 이런 김여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김여정 입장에서는 아마 권력 무상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빠의 권력 후계 구도에 이상이 생기거나 오빠의 유고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권력은 김주애가 아니라 내 것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와신상담하면서 지금의 치욕을 참아내면서 어느 땐가 자기에게 행운의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시간을 기다릴 거고요. 반면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 네가 내 동생이고 또 우리가 스위스에서 같이 엄마 아빠 없이 유학하면서 내가 너를 끔찍하게 케어해 줬고 이 권력에서 너가 한때 2인자였지만 다른 건 다 너가 하는 거 용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우리 딸 주애한테 권력을 넘기는데 여기에 도전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뒤에서 툴툴거리는 거, 이것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김정은은 아마 그런 생각을 김여정을 볼 때마다 더욱더 확고하게 굳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설주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설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기 딸 주애를 남편인 김정은의 후계자로 만드는 거겠죠. 그러지 못할 경우에 자기 소생의 자녀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북한 권력의 후계 1순위였던 김정남이 이복 동생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뺏기고 김정은이 후계자 권력으로 등극한 뒤에 이런저런 풍파 속에서 해외를 떠돌다가 결국 김정은이 보낸 공작원들에 의해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뭐 잔혹한 죽음이다, 어떻게 이복형을 죽였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권력의 속성이나 북한 체제 내부의 작동 원리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남을 반드시 제거하거나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친중 파로서 중국 지도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또 김정일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자기보다 한때 권력 1순위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좀 많고 주민들이나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지지가 있었던 이런 정적입니다. 거기를 살려두고 또 심지어 김정남이 외신 기자들 만나고 이러면서 김정은을 비난하는 발언도 했고요. 북한 체제의 민주적인 운영 이런 것들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거는 권력에 엄청난 화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거를 했고요.
북한 안방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이설주 입장에서는 김여정이라든가 다른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맞서고 울타리를 쳐주고 자기 딸 주애가 최고 권력자로 아버지의 바통을 이어받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 심지어는 자기까지도 제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네. 세대들은 이런 권력구도 특히 김주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어린 소녀가 김주애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 매체가 한 번도 김주애를 김주애라고 콕 집어서 호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존경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왔거든요. 어느 시간 이제 알게 될 거고, 또 일부 뭐 눈치 있는 또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등문한 정보를 가지고 제가 김주애래 뭐 13살밖에 안 됐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MZ세대들 입장에서는 김주애의 등장을 보면서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금지된 모든 것을 김주애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어린 소녀들이라든가 특히 뭐 소년단이라든가 청년동맹에 있는 10대, 20대 학생들이 어디 그렇게 김주애처럼 헤어를 길게 길러서 컬을 하고 이렇게 예술인이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김주애가 입고 나오는 시스루 스타일의 옷들, 뭐 잠자리 스타일이라고 북한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살이 보이는 이런 옷들, 북한에서 일반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절대 금지되어 있는 의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 주민들이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3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차고 명품 외투를 걸치고 이렇게 나오는 주애를 본다면은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해하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 분들요, 특히 그 중에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의외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기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고 언론에서 공식화하고 또 저 같은 전문가가 이 정도면 김주애로 후계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아무리 설득해도요 잘 안 믿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여자애가 수령의 후계자가 됩니까? 그리고 저 어린애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만큼 북한에서 가부장적인 또 남성 우월적인 이런 문화가 좀 정착돼 있고 뼛속까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라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겉으로 표출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들 더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김정은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주민들이 후계자는 당연히 김주애가 돼야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세뇌 작업들, 어떤 정교한 우상화 작업 이런 것들을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김주애는 김정은 정권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김정은이 제3자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렇게 조기에 후계 권력의 구도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 누수도 될 수 있고요. 김정은이 이제 더 이상 유일한 지도자 또 수령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혈족으로 마치 왕위를 계승하듯이 세자를 책봉하듯이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는 크게 권력 누수라든가 뭐 레임덕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후계 문제를 계속 밀어오면서 뭐 건강에 자신을 내비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걸려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다가 회복되면서 막내 아들이었던 김정은, 그 당시 뭐 28, 5살 정도 됐을 겁니다. 급히 해가지고 속도전식
속성 후계 교육을 시켰고요. 그런 상황이 있은 지 3년 만인 2011년에 정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27, 28에 이제 권력을 넘겨받아서 내심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갑자기 그 절대 권력을 넘겨받고 노 간부들이나 군부의 쿠데타라든가 뭐 노동당에서의 어떤 간부들의 좀 반기, 자기를 깔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적어도 몇 년간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거고, 결국 집권 이듬해에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하는 이런 극약 처방까지도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이 후계 문제를 빨리 구축해 놓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나의 후계자한테는 그런 고통을 안 주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 하고 후계 작업을 서두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는 김주의 후계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이런 이유로 해서 김정은 권력이 흔들린다, 이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덥고 또 습한 이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또 한반도 주변 정세도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과 더욱 신박한 소식 또 정보 분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